데메테르. 그녀는 제우스의 누이이며 대지의 여신으로 가을 곡식처럼 아름다운 황금빛 머리를 가졌다고 전해지는데요. 미녀라면 친족이고 뭐고 가리지 않던 제우스는 그녀를 겁탈합니다. 그렇게 그들 사이에서 여자아이가 태어나는데요. 바로 페르세포네였습니다. 페르세포네는 엄마인 데메테르의 미모를 이어받아 너무나도 아름다운 여인으로 성장하게 되는데요. 그런 아름다운 미모 때문이었을까요? 데메테르는 페르세포네를 시칠리아 섬에 숨겨두고 애지중지 키우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칠리아 섬 꽃밭에서 놀던 페르세포네를 에트나 화산을 순찰하던 하데스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그녀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하데스는 당장 제우스를 찾아갑니다. 제우스를 찾아간 하데스는 페르세포네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다고 말하게 되고, 제우스는 자신의 힘이 닿지 않는 지하세계를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해 그의 말을 수락하게 됩니다. 제우스에게 승낙을 받은 하데스는 이제 그녀의 마음을 얻어내기 위해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매일 죽은 이들을 관리하고 지하세계 업무로 바빴던 하데스는 여자의 마음을 너무 몰랐던 거죠. 그래서 희대의 난공꾼 제우스에게 조언을 구하는데 제우스는 그냥 그녀를 납치하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하데스는 페르세포네를 찾아가 다짜고짜 납치를 해버립니다. 그렇게 지하세계로 잡혀간 페르세포네는 매일 같이 울며 하데스를 원망하게 됩니다. 이를 지켜보던 하데스는 뭔가 잘 못된 것을 직감하고 그녀를 달래기 위해 지금은 아니지만 훗날 지상으로 보내주겠노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진정한 페르세포네에게 욕이나 하라며 석류를 먹게 했고, 페르세포네는 먹고 싶지 않았지만 하데스가 약속을 취소할까 두려워 석륜의 알을 먹게 됩니다. 한편 페르세포네가 납치당할 때 지른 비명소리를 들은 데메테르는 딸에게 무슨 일이 생겼음을 직감하고 섬으로 달려가 데메테르와 함께 있던 ним프들에게 물어보지만 하데스가 두려웠던 ним프들은 말해주지 않았죠. 슬픔에 잠겨 온 세상을 다 뒤지고 다니지만 지하세계로 끌려간 페르세포네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페르세포네를 찾아다니던 데메테르는 해변가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슬픔에 잠겨있는 데메테르를 지나가던 포세이돈이 발견하게 되고 그녀를 위로해주는 척하며 다가옵니다. 평소 그녀에게 흑심을 품고 있던 포세이돈은 그녀에게 구애를 하게 되는데요. 그 모습에 진절머리가 난 데메테르는 말로 변신해 그에게서 도망치게 되는데, 그러나 바다의 신이자 말의 신인 포세이돈에게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았죠. 그렇게 말로 변신한 포세이돈에게 데메테르는 겁탈당하게 되고 그 둘 사이에서 신마 아레이온이 태어나게 됩니다. 딸을 잃고 겁탈까지 당한 데메테르는 절망에 잠기게 되는데요. 이를 안타깝게 여긴 태양의 신 헬리오스는 데메테르에게 사건의 전말을 알려주게 되죠. 하데스가 페르세포네를 납치했고 제우스가 묵인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은 데메테르는 배신감에 분노하게 됩니다. 농업의 여신의 사무친 분노는 그리스의 모든 농작물을 시들게 했고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렸죠. 그로 인해 인간 세상의 대기근이 닥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올림포스 신들에게 바쳐지던 재물들도 끊기게 되었습니다. 그에 놀란 제우스는 신들에게 데메테르를 달래라고 명했습니다. 그리하에 여러 신들이 그녀를 찾아가게 되는데요. 디오니소스는 최고급 품질의 포도주를, 아르테미스와 아폴로는 가장 부드러운 동물의 가죽을, 아테나는 직접 짠 아름다운 비단을, 헤라와 아프로디테는 화려한 장신구를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데메테르는 딸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리스 전역에 풀 한 폭이 나지 않게 하겠다고 제우스에게 통보합니다. 결국 제우스는 전령신 헤르메스를 불러 하데스를 만나 페르세포네를 데려오게 하는데요. 그 말을 전해 들은 하데스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헤르메스에게 말합니다. 이미 그녀는 지하세계의 음식을 먹었으며 명계의 규칙에 따라 이미 그녀는 저승의 사람이 되었다고 말이죠. 하데스는 이것을 이용해 페르세포네에게 석류를 먹인 것이었죠. 그러나 하데스 또한 페르세포네를 온전히 가두어 둘 순 없었죠. 그녀가 먹은 것은 석륜의 알이었기에 1년 중 4개월은 하데스의 아내로, 나머지 날들은 어머니와 함께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페르세포네가 지하세계에 있는 4개월은 지상에 곡물들이 자라지 않는 겨울이 되었고, 딸이 돌아오는 시기에는 기쁨과 축복으로 가득 차 지상에는 봄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페르세포네의 이야기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해석이 가능한데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페르세포네 콤플렉스입니다. 이는 딸의 자아 실현과 성장을 방해하고 과보호하는 어머니의 모습, 딸의 새로운 시도나 도전을 위험한 행동으로 깎아내리고 자신의 통제하에 인형처럼 두려고 하며, 또한 다른 남성을 만나는 것을 방해하고 해당 남자를 깎아내리지만 이것은 명분일 뿐, 실제로는 딸에 대한 통제권 상실과 질투심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당한 딸은 어머니 품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며 어리고 유약한 딸을 대변하는 캐릭터가 되었죠. 언뜻 끈끈해 보이는 모녀의 관계이지만 딸의 성장을 방해하는 어머니와 통제를 벗어나는 것이 두려운 딸로 보여지는데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어머니의 모성애를 느끼셨나요? 아니면 어머니의 품에 갇혀 인형이 된 딸이 보이셨나요? 지금까지 데메테르와 페르세포네에 관한 신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